한류와 혐한 사이의 제일동포, 문화의 힘과 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의 붐과 혐한의 경랑 속에서의 제일동포의 삶의 현재를 학습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학습 목표로서는 한류가 제일동포의 삶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혐한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혐한의 극복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국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대체로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는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문화력을 들기 마련입니다.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해당 국가의 육해 공군의 수, 그리고 무기 체계, 무기의 수 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동맹 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그 전체 군사력의 일부 고려 대상이 되겠죠. 근데 여하튼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력 구성 요소 가운데 하드 파워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력 역시 국력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국내 총생산이라든가 1인당 국민소득, 무역 규모 등등으로 경제력을 평가를 합니다. 또한 문화력인 그 측면에 있어서는 클래식 문화와 대중문화 등 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장르의 것들이 망라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군사력이 하드 파워를 대표한다 그러면, 문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 파워를 가장 강하게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가 간에는 이러한 국력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군사력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자국의 안전을 자체 역량에 의해서 확보하는 그러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자국의 안전을 자국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타국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한 국가도 있습니다. 경제력인 측면에 있어서도 보호무역 국가와 통상 국가 등이 각각 나누어져 있어서 또 뿐만 아니라 그 국내 총생산이라든가 1인당 GNP라든가 이런 데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내지는 후진국이라고 하는 경제력의 그 수준에 따라서 글로벌 국가들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문화력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문화를 창조하고 발신하는 그런 그 국가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역량이 부족해서 주변 국가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그러한 국가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 국력의 차이와 책임 있는 대국의 조건을 형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선진 강대국과 약소국의 국력을 보면 책임 있는 국가들은 세계 평화라든가 경제적인 상호 의존, 그리고 보편적 문화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등으로 인해서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이 모두 다 월등히 뛰어난 나라가 책임 있는 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강대국의 그 조건이 되는 것이겠죠. 한편 약소 국가의 경우에는 세계 평화라든가 경제적 상호 의존, 보편적 문화의 공공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그 측면에 있어서 책임 있는 대국 가운데 어떤 나라 또는 국제 기구 등의 편승과 균형 내지는 자립 등을 두고서 국가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소프트 파워로서의 문화력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강화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일제 식민지 지배라든가 또는
한국 전쟁이라든가 1910년, 1950년 등 그리고 물론 이제 1997년에는 IMF 외환위기 등 20세기를 통틀어서 그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국가적인 역경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사력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자립된 책임 있는 대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이 글로벌 사회로부터 요청되는 그러한 국가로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인 측면에서도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요 선진 국가 멤버에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 규모에서 보면은 세계 10위권 내외를 맴돌고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을 했고,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2020년 이후 또는 그 전부터도 좀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만, 한국형 무기 체계 등이 국제 사회에서 그 인기가 있는 그런 측면들도 보이고 있어서 핵무기라든가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군사적인 무기 체계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역량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이라든가 경제적인 성공에 못지않게 한국의 성장을 가장 결정적으로 특징 짓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력의 신작, 그것에 의한 한류의 글로벌 유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류는 대중음악이라든가 영화, 드라마 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음식이라든가 미용, 웹툰 등으로 확장이 돼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장금이라든가 태양의 후예라든가 또는 음악에 있어서의 싸이 또는 그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아시아 출신의 그 아티스트 중에서는 최초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K-팝이라든가 K-드라마로부터 시작해서 K-푸드, K-뷰티, K-웹툰 등등 여러 면에서 K자가 붙는 그러한 그 한류의 내용들이 점점점 풍성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류는 세계를 잇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류의 붐의 글로벌화와 관련해서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2010년대 후반, 한 2014년, 15년 정도 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연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이미 겨울연가라고 하는 드라마가 종영이 된 지 10년이 넘는 그러한 그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학술 회의 때문에 춘천을 갔을 때 그 학술 회의에 이제 일본에서 온 연구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겨울연가의 그 촬영지가 부근에 있다 그러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중간 짜투리 시간,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심포지엄을 개최한 학교의 스태프들하고 저도 한번 가보자, 이게 처음이고 그래서 했더니 준상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하숙집으로 이렇게 촬영 장소가 됐던 곳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잠깐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연가가 그 종영이 된 지 10년이 넘은 그 시점인데 그 준상인의 집 앞에 인근에 있는 그 도로변에 큰 대형 그 관광버스가 한 대 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온 그 손님들을 싣고 온 것이고, 그들은 당연히 준상인의 집을 방문해서 여러 곳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촬영지를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이 있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강남 스타일이 한창 그 인기를 끌고 있었던 그 시기에 타이완의 까오슝에 있는 중산대학의 심포지엄에 가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를 갔다가 발표가 끝나고 그 학교 내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그 만찬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타이완 그 신랑과 신부가 가족 내지는 이제 그 결혼식 하객들하고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여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자가 그 신랑과 신부에게 노래를 부탁을 하면서 음악을 틀었는데 그게 강남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멋들어진 그런 이 강남 스타일의 춤을 추면서 강남 스타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대만 분들이 니네 나라 노래다, 너도 같이 가서 노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농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 강남 스타일의 말춤이라든가 그 노래 이런 것들이 대만의 결혼식에서도 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럴 정도로 한류 붐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글로벌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목격하고 외국에서도 목격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겨울연가라든가 대장금이라든가 또는 태양의 후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 한류 그 내용들이 가장 한국적인 주제나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보편적인 내용으로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아마도 한국의 그 팬층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 한류 팬들을 이루게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는 한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국적인 그 주제나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이상 한국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한국적인 주제나 소재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보편적인 그 무엇인가에 많은 세계인들은 공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한류가 한국인들의 역동성의 상징이 되면서 세계를 잇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화 코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